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일단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니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과, 그리고 전체적인 저의 관심 종목을 한 번에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그리고 좀 타이밍적인 내용들은, 현재 저희가 그냥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있죠. 네, 실시간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저는 새벽같이 여러분들께 미정이 어떻게 끝났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시황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잘못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현재 시장은 분명히 이제 주도주가 실종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지수를 이끌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등등등의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었고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은 쭉 우상향 기조였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2차 전지였죠. 예, 작년에는 2차 전지였죠. 테슬라가 날라다녔고 테슬라가 날라다니면서 한국에서는 2차 전지가 있다. 네, 해서 2차 전지가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견인했었고요. 그리고 이 2차 전지가 일단락되면서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꼬꾸라졌는데 마침 엔비디아가 날라다니기 시작하면서 바톤 터치해갖고 주도주가 반도체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꼬꾸라졌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레포트가 나오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오고, 엔비디아를 비롯해 전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반도체 정점론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일 것 같다라는 레포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 텔레그램 공유 드리고 있죠. 이 텔레그램은 쓸데없는 말 안 합니다. 이게 대화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록 겸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봐야 될 뉴스들, 봤으면 좋은 뉴스들,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나 뉴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레포트들 이런 것들을 제가 1차로 필터링해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걸 운영함으로써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받거나 이런 건 지금 전혀 없죠. 네, 정말 단방향으로 정보 공유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지금 주도주가 실종되었다는 것. 네, 일단 1차적으로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죠. 제가 아까도 이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엔비디아가, 네, 보시면 여기 초록색 보이죠? 엔비디아. NVDA라고 써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6시 20분경에, 네, 올려드렸었죠. 엔비디아 한 4% 정도 올랐다고요. 네, 올려드렸었고, 엔비디아가 올랐으니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반발 매수 들어올 거고, SK하이닉스 반발 매수 들어올 거고, 오늘 반등을 하겠지만, 그건 되게 근시황적 접근이고요. 그냥 오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시황을 이제 추세론적으로 이제 접근하게 된다면, 막혀 있잖아요. 네, 막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엔캐리 사태가 터졌었던 지난번 폭락, 여기죠? 네, 지난번 폭락 캔들, 큰 개파락 이후에 폭락이 나왔었던 이 가격을 아직도 완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당시의 급락은 여기서 요만큼 진행되었죠. 요지만큼. 거의 뭐, 진짜 다이빙 하듯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아직 가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이게 다른 나라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장을 볼게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입니다. 8월 달에 약세장에 대해서 여기잖아요. 이미 넘어갔어요. 넘어갔잖아요. 그 엔비디아 난리치고 테슬라 난리치고 막 이런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미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 근데 한국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욕하는 분들도 많고, 이게 뭐 금투세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하는데, 뭐 일단 무엇보다 지금 주도주가 없어서 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이 반도체 부진에 따른 그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약. 네, 뭐 테슬라도 한 번, 뭐, 한 번 엔비디아 급락하면 한 번 테슬라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밸런스 맞춰주기도 하고, 뭐, 너무 유수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 빈자리를 채워주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21%가 넘어요. 쉽게 말해 얘네가 1% 빠지면 지수가 0.2% 빠지고요. 얘네가 5% 빠지면 지수가 1% 빠집니다. 근데 이게 다냐? 그게 아니죠. 그 밑에 뭐 한미반도체도 있을 거고 이 영향을 끼치는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총 상위주에 대한 어떤 비중이 너무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에도 시황글 올려드릴 때 꼬박꼬박 말씀드렸던 게 제약바이오 대비하시라. 8월달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대비하시라. 저는 어떤 거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다 적어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얘 메롱이죠 지금. 삼성전자 메롱, SK하이닉스 메롱. 오늘 엔비디아 올라가고 반등하겠지만 그건 근시안적 접근이고 기본적으로 추세가 붕괴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최근 2차 전지가 반등하고 있지만 추세가 하방인 건 맞잖아요. 현대차 이따가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도 뭐 밸류업 때문에 올 초에 잘 나가다가 얘네 둘 다 지금 조금 지금 하죠. KB금융 밸류업이죠. 밸류업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막혀 있잖아요. 가다가 말아요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막혔어요. 올 초에 잘 가다가. 포스코홀딩스는 뭐 2차 전지를 봐야죠. 2차 전지 플러스 철강이라고 봐야 되는데 철강은 지금 중국 반덤핑 때문에 어제 그 조사하는 거 기사 나왔죠. 신한지주 필렵이죠. 또 금융이니까. 네이버. 네, 네이버는 뭐 카카오랑 같이 네카오 이래갖고 AI 어쩌고저쩌고 해서 좀 이렇게 상태 안 좋다가 갑자기 이제 그 티몬 사태 터지면서 또 수혜주로 가면서 또 그러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 삼성에서 2차 전지죠. 그러니까 지금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반도체 메롱, 2차 전지 메롱, 현대차 막힘, KB금융 막힘, 그렇죠? 밸류업 막힘, 금융 막힘. 그럼 남아있는 거 뭐 남습니까? 제약바이오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7월달, 8월달 계속 제약바이오 보시라, 제약바이오 보시라 계속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이 대형 섹터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를 팔았으면 수급들이 삼성전자 팔았으면 또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 이거 팔고 나서 원자력 산다고 이 수급들 돈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테마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비달도를 이야기했었던 K방산이나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안 하죠. 왜냐하면 K방산이나 조선주도 이들을 담을 수는 없어요. 이들을 대체할 규모는 안 돼요. 걔네는 그냥 성장하고 있는 유망 섹터, 유망 업종 분일 뿐이지 시장을 리드하는 완전한 대형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대형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남아있는 게 뭐 남습니까? 제약바이오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여러분들께 이야기 계속 해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보게 된다면 얘는 누가 봐도 하방 추세잖아요. 꺾였잖아요. 이건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특히 가치 투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관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타이밍적인 관점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죠. 꺾인 건 맞아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막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은행주들 좋아요. 좋은데 막혔잖아요. 가다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 막혔다고요. 달리는 중이 아니고 쉼이에요. 쉬어가는 중이에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달려가는 중이 아니고 쉬어가는 중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꺾인 애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제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할 종목으로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하는 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드릴 건데 포스코 쪽에서 퓨처에만 보죠. 이 얘네들도 지금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가 작년에 잘 나갔고요. 작년에 잘 나가고 나서 꺾였잖아요. 그리고 꺾이면서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로 부상했다 이거 아까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내용이고 그러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충분한 조정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고점 내려오죠. 고점 조정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 주추세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주추세에 대한 추세 전환 시도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주추세에 대한 추세 돌파 시도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포스코 퓨처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BM도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 게 추세 전환이진 않을까라고 체크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 규모의 섹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중소형주들은 이런 차트적인 관점만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 정도 대형주들은 당연히 돈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자금들,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야지 올라가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들이 들어와야 올라가는데 그들이 살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뭐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2차 전지 바닥론 이런 게 나오면 제일 좋죠. 네, 제일 좋죠. 그리고 아니면 전기차 수요 회복론. 네, 이런 거 나오면 제일 좋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정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공급 과잉 막 이러면서 이제 고점 찍고 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명분이 붙진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이 추세 전환이 지속되지 않는지 체크해 봐야 될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다시 우리 차트로 넘어갈게요.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주도주 없습니다. 아니, 뭐, 바닥 찍고 이제 간신히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가 무슨 주도주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날 잠깐 반짝 주도하는 거지, 작년에 증시를 이끌었던 2차 전지처럼, 올해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처럼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주도주 없습니다. 그나마 이 주도주 실종에 대한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는 것 제약바이오입니다. 방금 전에 추세 꺾인 거 보셨죠? 네, 반도체랑 보셨잖아요. 그럼 추세 살아있는 거 보실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얘는 추세가 살아있죠. 삼성전자가 꼬꾸라지는 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께. 네, 삼성바이오 보시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텔레그램에 제가 다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단돈 10원도 받지 않고 그대로 다 적어드렸습니다. 관심 종목이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 SK바이오파. 뭐 근데 제약바이오는 종목마다 이제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제가 찍어드린 종목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네, 주도주가 없어요. 주도주 실종 상태입니다. 한국은 더 심하고요.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은 더 심합니다. 왜냐면 시총 상위주가 반도체이고 반도체가 사실상 우리나라를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 40%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코스피 지수에서만 우리나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가 넘어가고요. 네, 20% 넘어가고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하면은 30% 넘어가고요. 그 하단에 딸려 있는 반도체 장비나 재료주들에까지 합치게 되면은 좀 체감상 거의 40%라고 봐요. 그럼 얘네가 1% 빠지면 지수가 0.4% 빠지고요. 얘네가 5% 빠지면 네, 지수가 2%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걔네가 안 올라가는 이상은 차트는 이게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걔네가 팔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수급 화면에서 시장 수급 화면에서 수급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이게 더 심한 가까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냥 인하한 게 아니고 빅컷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금리 인하 안 했는데 현재 10월에 금리 인하 할 거다, 11월에 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해봐야 0.25겠죠. 네, 해봐야 0.25겠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할 때도 우리나라 동결하면서 뻗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하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바로 인하하기에는 애매하고 인하하더라도 우리도 빅컷 한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0.25겠죠. 그러면 지금 한미 금리 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이 좀 애매하죠.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도주가 없다.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차트적으로도 지금 막혀 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이럴 거예요. 찔끔 오르고 올라왔는데 싶으면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는데 싶으면 다시 찔끔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반복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시황글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네, 일정은 이거 다 이야기 해드렸었죠. 항상 이제 매일 장 시작 전에 제가 시황 코멘트를 드려요. 어제 올려드렸던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뉴스를 이게 어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보실 만한 거 속보. 저는 이제 워낙 받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다 공유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 네, 다 공유하기 너무 잡스러운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보다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는 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있고 보시면은 이제 어제 이것도 네, 실시간 공유해드렸었죠. 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그냥 이거 이렇게 PC 한 켠에 띄워놓고 일하시면 돼요. 네, 이거 일하시면 돼요. 그냥 일하시면 됩니다. PC 한 켠에 딱 띄워놓고 얼마나 편해요. 뉴스 알아서 좋은 것만 딱 골라갖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해드리는데 네, 이것도 이제 오전 9시 40분이고 올라보면은 장시작 전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아유, 지금 뭐 이게 언제 7시 반 아니고 시험들 어디 갔어? 이렇게 뭐 뉴스도 완전히 이렇게 취합해갖고 올려드리죠. 네, 장전에 시황글 다 올려드리죠. 일정 다 정리해드리죠. 네, 중요 뉴스 다 이렇게 코멘트 달아드리죠. 새벽같이 미장 어떻게 끝냈는지도 알려드리죠. 네, 이거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어차피 올라갑니다. 네, 오늘도 장시작 전에 저는 이쪽 보겠습니다. 저는 이쪽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 이벤트에서 이제 민주당 금투세 토론은 어제 일단락이 되었고, 오늘 대왕거래 뭐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뭐 지금 좀 애매하죠. 근데 이 대왕거래 관련해서 조금 더 정부가 판을 키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관련주들을 지금 매매하는 건 저는 뭐 몰라 분봉 보고 치고 빠진 이런 단기 트레이딩 모르겠는데 약간 스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고려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그냥 장중에 봉수 들어간 게 낫죠. 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있고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27일 날 네. 이 국산 1호 엔진 출고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이제 산자부에서는 관련해서 약간 그 보도자료 이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미리 다 이야기해 드립니다. 네, 27일 날 K9 자주포 네, 국산 엔진 도입되는 거 보도자료 나올 예정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 드렸고 이게 STX 엔진 사업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네, 뭐 관련주들은 한번 보시기 당연히 좋겠죠. 뭐 그리고 9월 말에 유엔 총회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네, 그때 뭐 트럼프랑도 이제 회동해갖고 종전 전략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뭐 종전 지금 뭐 어렵죠. 일단 미 대선전의 종전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보여지고 대통령이 정해져야 뭐든 뭐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해드릴 만한 게 조금 올려야겠는데 밑에 잘리는구나. 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일단은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 전환을 성공하냐 마냐 이런 거에 대한 변곡점인데 일단 명분이 조금 부족해요 지금. 네, 실적이 당장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명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면서 트레이딩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초호황 사이클을 이제 네 초호황 사이클 때문에 지금 난리난 업종이 딱 세 개잖아요. 방산, 변압기, 조선, 그리고 제약바이오. 변압기는 뭐 워낙 유명했고, 네, 제약바이오. 이쪽은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네, 당연히 보셔야 되고, 제약바이오는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고, 방산도 보셔야 돼요. 방산 지금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방산도 이제 보셔야 되고, 변압기 초호황인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변압기 다음은 전선이죠. 근데 최근에 변압기가 막혔던 이유가 뭐냐면, 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로 볼까요? LS 일렉트릭 볼까요? 딱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변압기가 이제 잘 나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AI 반도체 때문에 전력난 내지는 이제 변압기 교체 수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이제 수출이 예상된다, 뭐 북미발 수출이 예상된다, 뭐 이런 소식들 때문에 이제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때 LS 일렉트릭으로 우리 이때 매수했다가 엄청난 수익을 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정점론과 함께 꺾였죠. 근데 얘만 꺾인 게 아니고 변압기 다 꺾였고요. 전선주 다 꺾였고요. 지수도 꺾였습니다, 이때. 네, 지수도 꺾였던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반도체가 공급강이 되면서, 네, 공급강이 되면서 수익이 줄어드는 건 이익이 줄어드는 것. 이거는 이제 반도체 제조사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간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야 되고, 예, 변압기를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해야 되니까 경쟁이 살아남으려면 엔비디아가 살아남으려면 투자해야죠. 그렇죠. 살아남으려면 투자는 계속해야 되니까 인텔이 살아남으려면 투자를 해야죠. 퀄컴이 살아남으면 투자를 해야죠. 투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빠졌다가 여전히 괜찮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어닝 쇼크에 대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3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변압기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가 매수가 바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강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호황인데 지금 반도체 때문에 같이 빠지긴 했으나 억울한 빠짐이 좀 있었다. 네, 라고 보고 관심 있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방산, 조선, 뭐 조선은 뭐 지금 뭐 거의 한 3, 4년째 수주가 쌓여 있는 상황이고 너무 수주가 넘쳐나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수주가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라받고 있죠. 돈 되는 것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신조선가는 현재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건조했을 때, 판매하고 했을 때 받는 돈, 네, 배 가격. 쉽게 말해서 그 이제 신조선가인데 신조선가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네, 순항하는 조선계 훈풍, 네, 그냥 역대급 포항 신조선가 사상 최고치 누납 계속 이런 상황 맨날 매월 그냥 신조선가는 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골라받아요 수주를. 아, 너네, 뭐야, 돈 안 되는 거네? 아, 너네 중국 가서 발주해라. 이거 보내버리고 골라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가가 풀가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 조정장이라고 해서 같이 빠졌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가 매수가 빨리 붙잖아요. 계속 보시라니까요. 제가 지난달에 계속 텔레그램에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네, 제약바이오 계속 보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다 이야기해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방사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도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도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구글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여기 있죠. 이스라엘 여기 있죠. 가자 지구도 요 끝에 이렇게 있죠. 네, 있고, 그 다음에 이란 여기 있죠. 네, 이란 여기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있죠. 아랍에미리트 여기 있죠. 그리고 그대로 이제 위로 가면은 그대로 위로 가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뭐 여긴 러시아니까 그리고 폴란드 여기 있죠. 루마니아 여기 있죠.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네, 눈치채셨나요? 뭐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의 인접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K방산 수출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나라 VIP죠, 폴란드. 어디랑 붙어있죠?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네, 사실 러시아죠, 뭐. 네, 러시아랑 혈맹이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자, 보시면은 저 기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K-패트리엇, 청궁2, UAE, 사우디 이어 이라크서 조단위 수출. 이거 얼마 전에 이라크 수출이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K방산 기술력 입증, 중동 상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지도 한번 다시 보세요. 네, 지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기사 뭐로 나왔다고요? 기사 이렇게 나왔다고요. 청궁2, UAE, 사우디, 이라크. 그쵸?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UAE, 사우디, 이라크, 이스라엘, 이란. 네, 인접국입니다. 이번에 레바논 공습했죠? 네, 다 인접국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랑 이라크랑 수리온 수출 협상하고 있죠? 네, 사우디아라비아랑도 하고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아침에도 제가 이런 거 다 공유 드린다니까요. 아침에도 제가 보시면은 아침 6시 56분에 그쵸? 네, UAE 수출 나라 KI 현지 사무소 설립. KAI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 영어 이름이에요. 네, 영어 약자죠, 정확히 말하면. 지금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인접국을 대상으로 왜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우리나라는 일단 친미죠. 네, 특별히 쏠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을 대상으로 무기를 구입한다? 난리 나죠, 지금. 네, 우리나라 무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국가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을 하고 있죠. 두 번째, 기술력이죠. 우리나라 기술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방산 기술력이 나쁘질 않아요. 워낙 제조력 하나는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속도가 더 좋아요. 겁나 빨라요. 미국에다가 이제 발주 넣으면은 이게 뭐 무기를 도입하는 데까지 5년, 6년 걸리는데 우리나라 2년만 기다려. 1년만 기다려. 이러고 싹 넣어줍니다. 막 이게 전차를 막 1000대씩 넣어주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속도, 근데 여기다가 가격까지 좋아.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유로파이터 같은 이제 유럽 방산 기업이나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3분의 2 가격이에요.
네. 이것도 좋은데 또 우리나라 기업들 봐봐요. AS 정신 하나 또 투철하지 않습니까? AS도 잘 돼. 막 현지에다가 기사 파견해놓고 막 AS 막 해주고 뚝딱뚝 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어때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예, 사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밀고 있는 업종군이라고 한다면 원전하고 방산이잖아요. 아주 적극적인데 정부가 저리로 금융까지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방산의 수출은 무기의 수출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정부가 허가도 잘 내주고 거기도 이 수출입은행이랑 이제 동원해갖고 금융 대출까지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돈 없는 국가 입장에서는 와, 씨, 금리도 싼데 속도도 빠르고 특히 인접국들 입장에서는 지금 똥줄 타잖아요. 당장 옆에서 난리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사실상 끝내버리고 하마스 이제 끝내버리고 헤즈볼라랑 한판 붙으러 가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헤즈볼라 2인자가 사망한 거 그리고 헤즈볼라 삐삐 테러 난 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거의 일단락되고 나서 이 이스라엘 정예 부대들을 다 북부로 옮겼단 말이에요. 북부로 이동시킨 게 한 2주 정도 돼요. 이동시키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2인자 죽어버리고 조금 있으니까 삐삐 테러 해버리고 이미 이스라엘은요 전쟁 준비를 끝내고 나서 이번엔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뭐 둘 다 무장단체잖아요. 이번에는 헤즈볼라다. 이러고 이제 북부로 특수부대 배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협상으로 끝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네, 협상으로 끝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의 입김이 약하기도 하고 그 바이든은 미국은 절대 이스라엘 못 버리죠. 사실상 이 중동 지역에서 유일무이하게 친미 정부 플러스 친미 국민이에요. 국민까지 미국을 지지하는 중동국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거의 유일하다 봐야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이니까 이라크 부랴부랴 야, 나 헬기도 좀 살까? 네, 아예 나 여기다가 이 천궁2 도입할게. 어느 나라 제일 빠르지? 한국이 제일 빠르네. 어느 나라 기준 중에 한국이 제일 괜찮은데? 어느 나라가 제일 싸지? 여기가 제일 싸네. 어느 나라가 제일 대출 받기 좋지? 왜 우리 집 살 때 보면은 A은행 갔더니 한도가 50% 나오는데 B은행 갔더니 70% 나오고 금리도 더 싸고 집도 더 좋고 입지도 더 좋아. 그럼 그거 사야죠 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방사는 지금 꺾일 기미가 없어요. 방사는 딱히 꺾일 기미가 없어요. 그럼 지금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너무 많이 이야기해드렸고 금리 인하는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는 거는 제가 올 초부터 이야기했었죠. 올해 초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건설은 뭐 금리 인하면 당연히 좋은 거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고 항공은 당연히 좋죠. 네, 한국 당연히 좋죠. 특히 최근에 환율이 좀 내려갔고 국제유가도 좀 내려가는 추이기 때문에 항공은 전반적으로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걸 방금 전에 이야기해드렸고 밸류업 지수 어제 발표했는데 뭐 100개 발표했죠. 거의 한 70%가 이제 코스피 종목들인데 이것도 제가 어제 기사 올려드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이제 뜻밖의 포함된 거. 네, 뜻밖의. 예를 들어 은행주 당연하지 뭐, 통신주 당연하지 뭐. 전통의 배당주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는 다들 크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서 맨날 1등하고 전국에서 1등하고 하던 애가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뭐. 맨날 성적 좋았으니까. 근데 뜻밖의 포함된 거. 대표적인 예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한국항공주 같은 거. 이거는 예상 밖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원래 많이 사던 거. 안 그래도 외국인 사고 있었는데 밸류업 딱 포함돼 버려요. 뭐야? 한국 정부가 밀고 있는 밸류업 포함되었네? 외국인 입장에서 관심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사주 소각한다 그러지, 배당 고배당 해준다 그러지, 이익의 몇십 프로를 배당해준다 그러지, 주주 환원한다 그러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 금융주들이 있고 뭐 이런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주는 차트는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이제 KT나 뭐 그냥 우상향 차트니까 네, 꼬꾸라진 차트는 아니고 차트는 좋아요. SK텔레콤이나 네, 차트는 좋습니다.
추세 자체는 우상향인데 워낙 헤비한 종목이라서 매매 대상으로 삼을 생각은 없는데 약간 그냥 이제 관심 종목 한 켠에 등록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뭐라고 코멘트를 남겼냐면 추세 좋다. 근데 무겁다.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죽죽 느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한국은행이 엔캐리 사태가 한 번 더 발발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경고를 했죠. 네, 경고를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네, 뭐 어떤 급락을 하거나 했을 때 좀 자신 있게 사볼 만한 거. 그러니까 되게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아니지만 거의 뭐 승률은 99% 되는 그런 종목군. 그냥 딱 써놓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죠? 써놓은 그대로입니다.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네, 약간 주중 느낌으로 보시라. 네,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뭐 금융주들은 이제 좀 막혀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통신주랑 비슷한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가 막혀 있다는 게 달리다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차트입니다. 항상 달리는 종목들이 항상 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대표적인 예로 기업은행 같은 거 지금 좀 막혀 있죠? 네, 좀 막혀 있죠. 뭐 이렇게 계속 저점을 이렇게 올라가던 그 시절이 아니고 추세가 막혀 있습니다. 추세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스윙 하시는 분들, 타이밍 매매 하시는 분들 추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네, 모르고는 당연히 승진이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업은행 보시면 막혀 있는 건 대동소이한데 현대차도 대표적인 밸류업 종목으로 분류되는 몇 안 되는 제조업 종목군이잖아요. 근데 최근 반등이 세요. 네, 세요. 근데 세긴 센데 이거 2층 가면 맨날 막혀서 옛날에 셌는데 꼬꾸라졌잖아요. 예, 막혀서 꼬꾸라지고 여기서 지금 꼬꾸라진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매매하는 거는 조금 긴가민가 해요. 장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체결이나 분봉이나 좀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매매로는 조금 부담돼. 근데 얘는 부담되는데 근데 얘가 이 정도 추세면은 부품주는 네 그런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 한 번씩 잘 나가던 애들 있잖아. 갑자기 뭐 이렇게 현대차 인도 상장 이러니까 6월 달이죠. 이렇게 급등. 네, 이런 애들이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다. 뭐 화신, SL, 만도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런 장기 부품주들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여전하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너무 이상한 건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100개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100개 넘는 종목군 중에서는 옛날에 뭐 신라젠이나 네, 코오롱 티슈진이나 이런 종목들도 한번 상장 폐지에 문턱까지 갔다 온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제가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예상보다 방송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약바이오는요 돈을 잘 벌고 있는 애도 있고 돈을 못 벌고 있는 애도 있어요. 그 돈을 못 버는 애들은 상장 목적이 뭐냐면 특히 기술특례 상장이나 이런 상장주들 있잖아요. 상장 목적이 뚜렷하죠. 나는 주식 상장시켜 갖고 유상증자도 하고 사채 발행도 하고 적자 기업들이니까. 적자 기업들이니까. 얘네들은 상장 목적이 상장시켜 놓고 주주들 돈 뜯어갖고 그 돈으로 신약 개발 마무리 지어야지 이거예요. 얘네들이 신약 개발이 순탄하게 되지 않으면 날아가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기업들 상장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삼성바이오나 이런 기업들은 그런 기업은 아니죠. 이미 돈을 벌고 있는 한미약품이라든지 삼성바이오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얘네들은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매출도 없고 적자인 제약바이오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상장 목적이 돈 조달입니다. 돈 뜯기지 마세요. 잘못 들어갔다가 돈 뜯기지 마세요. 구분 잘 하셔갖고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모르겠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도 이제 그 적자 기업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추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치고 빠지는 매매 정도는 문제가 없겠다 싶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NK맥스 이런 것들 대표적인 사태였었죠 최근에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 정리해드리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찍고 나니까 지금 7시 46분이네요. 원래는 제가 얼굴을 오픈하고 이제 영상을 찍는 걸 해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영상 찍으려고 그러니까 뭐 캠이 잘 안 돼갖고 네, 캠이 잘 안 돼갖고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캠 설정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 얼굴로도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텔레그램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텔레그램 요즘에 뭐 이렇게 범죄 관련해서 워낙 기사가 많이 나가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상한 메신저 아닙니다. 이상하게 쓰는 놈들이 이상한 거지. 네, 이상한 메신저 아닙니다. 들어오시고 뭐 언제든지 폰이든 그리고 PC든 정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